그대로입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반팔 안 입으면 너무 더워가지고 벌써 반팔을 꺼냈어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7.1도까지 치솟아 올봄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평년 수준을 8도나 웃돈 겁니다. 때이른 고온 현상은 비가 내리면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밤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오전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최대 12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최대 8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도는 10에서 50mm 등입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서해상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에 의해 22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따뜻하고 습진한 공기가 지형에 부딪히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예상되니 비가 오는 동안 해안과 산지엔 초속 25m 안팎, 그 밖의 지역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강한 비바람 탓에 축대나 옹벽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비는 내일 밤 늦게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 지역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최근 일본의 쌀값이 폭등하면서 한국에 와서 직접 쌀을 사가는 일본인 관광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농협은 처음으로 일본에 쌀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서울의 한 대형마트. 쌀 판매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일본에서 온 관광객들입니다. 관심사는 단연 가격입니다. 去年は日本もこれぐらいでした。やっぱり日本のお米に比べて、多分韓国のお米今半額ぐらいじゃないかなと思うので、やはり安いのはメリットかなと思います。 최근 일본의 평균 쌀 가격은 5kg당 42,000원 선. 공급 부족 탓에 1년 새 가격이 2배 오른 건데 5kg 기준으로 한국보다 2만 원 가까이 비싼 수준입니다. 일본 쌀값이 비싸지면서 한국 쌀이 상대적으로 싸진 건데 실제 개인이 일본으로 쌀을 가져가는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일본에 쌀을 들여가려면 한국에서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지난달에만 119건이 발급돼 1년 전보다 20배 늘었습니다. 미미했던 국산 쌀의 일본 수출도 최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농협은 이달 8일 국산 쌀 2톤을 처음 일본에 수출했는데 2주 만에 다 팔렸습니다. 킬로그램당 341엔의 관세가 붙었는데도 일본 쌀보다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농협은 다음 달 초 쌀 10톤을 추가로 수출합니다. 일본 시장 자체에 쌀값이 급등하고 있으니까 한국 쌀에 대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일본의 쌀값 폭등이 한국 쌀에 대한 새로운 수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요즘 SNS에선 숏폼이라 불리는 짧은 영상이 큰 인기인데요. 다이어트나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이나 식품을 광고하는 숏폼 영상을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 영상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주 입던 바지가 헐렁해졌어요. 다이어트 식품을 광고하는 숏폼 영상입니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뱃살이 쏙 빠진다고 홍보합니다. 식욕 억제 효과가 뛰어나다는 효소에 난임이나 여성 질환을 예방한다는 영양제, 동안 비결로 내세운 바르는 필러 크림, 한의사가 만들었다는 탈모 방지 샴푸도 있습니다. 대부분 거짓이거나 과장 광고입니다. 식약처가 SNS 숏폼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147건, 화장품 73건이 각각 부당 광고로 적발됐습니다.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키거나 화장품인데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광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개인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이런 숏폼 영상은 SNS에 계속 노출됩니다. SNS에서 노출되는 광고가 거짓인 경우가 많거든요. 현재는 접속 차단이 우선이고 인플루언서들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SNS 광고는 심의와 모니터링이 허술해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사용자 확대 추세에 맞춰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숏폼을 만들 때 어떤 표현을 하지 말아라. 심사 지침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소비자들도 신고하기도 좋고. 식약처는 숏폼 광고 내용이 의심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품 허가 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대형 구조물이 폐시 추선을 확대 개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양식장 지원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높이 70여 미터, 폭 80여 미터의 헬리콥터 이착륙장까지 갖춘 대형 구조물. 중국 당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 설치한 구조물입니다.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는데 이는 1982년 프랑스에서 건조해 중동 등지에서 석유 시추선으로 사용되다 폐기된 폐 시추선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구조물이 설치된 위치는 중국 당국이 심해어업 양식시설이라 주장하는 설란 1, 2호 근처로 중국은 양식장인 설란의 관리 보조시설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이 구조물이 바닥에 말뚝을 박은 고정시설이란 의혹까지 제기돼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한중이 공동으로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 설정한 잠정 조치 수역에 중국의 고정 구조물이 생긴다면 이후 해양 경계 획정 과정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구조물을 최초로 발견한 2022년 이후 매년 2차례가량 조사선을 보내 조사해왔지만 최근 중국은 현장 확인을 위한 우리 측 접근도 막았습니다. 중국 해군의 활동 영역도 2000년대 이후 한반도 쪽으로 점점 확장되고 있어 서해에서의 중국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열릴 예정인 한중 외교 당국 간 국장급 회의에서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문제를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비례 대응 차원에서 양식시설을 포함한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모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 국회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등과의 통화 내역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다시 소환 조사했습니다. 전 씨는 윤석열 정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랑 어떤 사이세요? 검찰이 지난해 확보한 전 씨의 휴대전화 5대 등에서는 친윤계 윤한홍 의원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모 씨와 통화한 기록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인사 개입 의심 정황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가 20대 대선 뒤 윤한홍 의원에게 3명의 인사를 부탁했는데 2명이 안 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윤 의원이 미안하다는 취지로 답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전 씨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최소 4명의 후보를 여권 인사들에게 추천했는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전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천 개입을 넘어 부정 청탁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검찰은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와 전 씨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 씨가 전 씨를 거쳐 사업 관련 청탁을 하려 한 의심 정황도 포착한 겁니다. 2022년 윤 씨가 부동산 PF를 두고 산업은행 등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문자를 보내자 전 씨가 금융권은 윤한홍 의원이 해결할 수 있다고 답한 내용을 검찰이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 측은 앞서 전 씨의 요구나 청탁을 들어줄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전 씨와 관련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보도블록을 예쁜 그림으로 단장한 지역이 있어 화제입니다. 저장성 리수이의 한 주택가. 인도 보도블록 2줄이 알록달록 예쁜 그림으로 단장돼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인데요. 지역 주민 팡춘신 씨는 어느 날 한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도와주다 큰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점자블록을 오토바이와 자전거 같은 장애물이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팡 씨는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블록의 의지에 걸어가다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에 지역 관할부서의 허가를 받고 점자블록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看得见的人能看见盲道，我应该礼让一下他们，为他们的这个路清一清，我觉得就够了。 시각장애인들의 안전보행을 위한 일에 주민 수백 명이 즐겁게 동참했습니다.
단 며칠 만에 60m 길이의 무지개 보도블록이 탄생했는데요. 이 소식이 퍼지자 무지개 보도블록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저장성 닝보에서는 애니메이션 주인공을 그린 점자블록이 생겼고 장시성 난창에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길을 양보하자고 쓴 점자블록이 선보였습니다. 미국 공군에서 21년간 복무하며 특수비행팀 썬더버드의 첫 여성 조종사였던 니콜 말라카우스키 전 대령. 그런데 니콜 전 대령의 활약상을 다룬 기록들이 군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근 잇따라 삭제됐습니다. 현재 관련 기록과 기사의 링크를 클릭하면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만 표시되고 있습니다. CNN이 공군 공보팀에 문의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 지시에 따랐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There was indeed a time when women and minorities could not, fly aircraft in defense of their country. And so for us to act like those barriers never happened or those barriers were never broken is to completely ignore our history. 실제로 니콜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조종사들의 기사 역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or us to turn around and say you're good enough to serve but not good enough to be remembered is a complete slap in the face. 인종과 성 정체성 등에서 소수자에게 더 혜택을 줘 포용적 환경을 만들어가자는 다양성 정책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폐지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올리브 생산국인 스페인. 특히 안달루시아 지방은 연간 3,000시간에 이르는 일조량 때문에 태양광 패널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백 년 된 올리브 나무가 빼곡히 들어찬 로페라 마을 올리브 농장 일대에 태양광 업체들이 발전소 건설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No puede ser que cientos de personas lo pierdan todo para que unos pocos se enriquezcan aún más. ¿Qué maneras son estas de luchar contra la despoblación en las zonas rurales? 지역 당국은 발전소 건설로 농민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농민들은 기후 목표 달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 10만 그루의 올리브 나무가 제거돼도 괜찮냐며 반발합니다. Lopera, su mayor entrada, Lopera vive de la agricultura, aquí no hay industria. Entonces, aquí los jornales los da el campo. 스페인은 지난해 재생에너지로 전력의 56.8%를 생산하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일본 분재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일본식 분재를 배우는 외국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분재 작가인 62살의 스즈키 씨. 총리상을 5번이나 받은 일본 분재업계 1인자입니다. 스즈키 씨는 특히 진과 샤리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납니다. 진은 가지가 말라 죽어 하얗게 변한 상태를, 샤리는 줄기가 말라 죽어 하얀색을 띠게 된 것을 말합니다. 수령 600년 된 분재 작품입니다. 한 화분 안에 거친 자연 속에서 살아남은 부분과 죽은 부분을 공존시켜 생과 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白いとこは枯れてて茶色いところ、両隅にある茶色いところだけで生きてるんですよ. 현재 스즈키 씨는 외국인 제자 6명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독일에서 온 태호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And I think for me it's a good way to see it like this. I didn't know it will be this deep. 스즈키 씨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분재의 매력을 전하기 위해 미술관 건립을 기획하고 있고 예술 작품과 분재를 결합한 디지털 아트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좋아졌지만 장애인 학대 신고는 오히려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학대를 막을 조치를 강화해야 하지만 전담기관과 인력이 부족해 예방은커녕 사후 대응조차 버겁습니다. 김보람 기자입니다. 강원도의 한 장애인 시설, 벽에 걸린 나무 막대기가 눈에 띕니다. 지난해 8월 시설 직원이 나무 막대기로 장애인 손바닥을 때렸는데 넉 달이 지나서야 내부 신고로 알려졌습니다. 사소한 잘못을 했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직업 훈련을 하고 있는 친구를 불러서 앉히더니 야 이 하면서 때리시는 거예요. 지난해 울산에서는 중증장애인 시설 직원들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장애인을 300차례 이상 학대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장애인 학대는 2019년 940여 건에서 2023년 1410여 건으로 5년 동안 50%나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기와 충북을 제외하면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은 각 광역 지자체별로 한 곳에 불과합니다. 상담원도 2023년 기준 평균 10명 미만입니다. 편도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리고 저희 기관이 24시간 학대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신고 이후 72시간 안에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는 내부 지침이 지켜지는 경우도 40% 선에 불과합니다. 즉시 나가서 조사하고 피해자를 분리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처리가 가능하죠. 근데 지금 현장은 상당히 취약한 조건에서 장애인 학대가 잇따르자 정부는 이달 말까지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 100여 곳의 인권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라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 약 한 달 만에 복구 공사가 끝나 차량 통행이 재개됐지만 아직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데요. 서울시가 지하 굴착 공사 현장 40곳에 대해 안전 감찰을 실시하고 노후 하수관로 교체를 위한 국비 지원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지름 20m에 이르던 큰 구멍이 메워지면서 차량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아스팔트 색깔이 조금 다를 뿐 도로는 예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저쪽 가기도 무섭고 사실은 이쪽 가기도 무섭고 또 빠른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땅꺼짐 사고가 있었던 현장입니다. 통행은 정상적으로 재개됐지만 바로 옆 상가 바닥은 여전히 이렇게 심하게 갈라진 상태로 당시 충격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사고 장소를 지나는 배달 노동자들도 아직 섬뜩한 마음입니다. 불안하더라고요. 우리 일로 갈까 할게 일부러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이 생업이 오토바이다 보니까 남매일 같지가 않잖아요. 대규모 지하 굴착 공사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대대적인 안전 감찰도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에서 진행 중인 총 530여 곳의 굴착 공사 현장 가운데 굴착 깊이가 10m를 넘는 40곳이 우선 점검 대상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내 절반 이상이 노후 하수관로인데 그간 교체 비용을 서울시 예산으로만 감당하다 보니 지난 5년 동안 교체율이 채 10%도 안 됩니다. 예산 같은 것도 따로 정부에 요청할 계획인지. 한강환경유업청을 통해서 환경부를 통해서 국비 요청을 한다고. 서울시는 이와 함께 정부 추경안 가운데 노후 하수관로 개보수 예산 증액도 국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오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 강한 비가 집중이 될 텐데 시간당 1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제주도의 많게는 12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80mm 이상,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7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18도, 대구 20도로 비가 내리며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7시 뉴스를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 그 원인으로 보조 배터리가 지목되었는데요. 2025년 3월부터 강화된 기내 보조 배터리 반입 규정.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보조 배터리는 휴대 수화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100W시 이하 보조 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100W시 초과 160W시 이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만 반입되고 160W시 초과 배터리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충전 용량인 와트시는 전압 곱하기 배터리 용량 나누기 1000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보조 배터리는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용 파우치에 넣어 1개씩 분리 보관해주세요. 기내에선 보조 배터리를 선반에 넣지 말고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회사에 대출 좀 알아봐 주라. 나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아, 진짜 너무해. 내가 얼마나 놀랬는데 괜찮냐고 묻지도 않고. 월세 그렇게 받으면 뭐해. 난 구경도 못하는데. 국물도 없으니까 꿈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순 없지. 한번 해보는 거야. 죄송합니다.